메리츠증권 해외 주식 수수료 0.07%, 환전 후대 95%, 비대면 계좌만 있으면 누구나 신청 가능. 원금 손실 발생 시 투자자 귀속에 유의하세요. 저희가 그 메리츠증권과 함께하는 내년도 시장 준비 관련된 강의를 지금 절찬리에 여러 개 네.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무료로 뭐 책 읽기 강의나 뭐 여러 가지 자료나 이런 걸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사실 뭐 내년도 시장이 올해 작년보다는 녹록지 않다, 좀 어려울 것이다, 좀 대응하기가 힘들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맞습니다. 예. 말만 그렇게 하고 대응 방법에 대해서 제시하지 않으면은 그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 대응은 메리츠증권과 함께하면 네.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왜 웃죠? 아니, 너무 광고 멘트를 자연스럽게 하셔가지고. 아니 예. 광고 잠깐만요. 안 어울리세요. 제가 안 할게요, 그냥. 알겠습니다. 예, 메리츠증권과 죄송합니다. 함께하는 죄송하지 예, 않고요. 알겠습니다. 예. 요 강의 꼭 함께 하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상업적인 건 제가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부사장님 건 별로 어울리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이번 바로 만나봐야죠. 하나금융투자 강남파이낸스 WM센터의 데이터맨 전혜원 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아, 진짜 오랜만. 데이터맨 괜찮죠? 네, 좋은 것 네. 같습니다. 아니 요정보다는 훨씬 나아 보입니다. 아쿠아맨 이런 거 생각나고 아, 네. 예, 데이터맨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오늘은 뭐 어떤 네. 집중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오셨는지가 궁금한데 네. 제 솔직히 제가 딱 뵈면 네. 최근에 어떤 고객분들의 동향을 네. 알 수 있는 중요한 분이니까 네네. 최근에 이제 야 좀 팔았으면 좋겠다 라든지 아니면 못 사신 분들 사면 어떨까라든지 여러 가지 어떻게 나옵니까 고객분들 고객들의 반응이? 분위기가 네, 어때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분위기가 다 있고요. 그러니까 누가 지금 상황이 뭐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네. FOMC 앞두고 일단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좀 어느 정도는 현금 챙겨놓고 현금 지켜보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거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고 금리 인상도 이미 시장이랑 소통되면서 다 반영된 거 아니에요. 뭐 그냥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잖아요. 미국 주식은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는데 네. 결국은 이 FOMC 이후에 시장 참여자들이 어떤 심리로 움직일지에 대한 부분이니까 그거는 섣부르게 예단해서 베팅하고 이럴 수는 없어서 네. 일단은 두 가지 모습들이 다 나오시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또 스탠스 잡기가 참 쉽지가 않으실 것 같아요. 예. 가만히 있는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게 결론은 예. 어쨌건 FOMC 이후에 불확실성이 좀 해소되면 해소가 어느 정도 이제 지금 약간의 좀 가격저는 메리트들이 생긴다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좋은 기업들 네. 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해보고 있습니다. 네. 훌륭한 멘트였습니다. 네. 감동적이었습니다. 아니 왜냐면 정확 그런 식으로 고객분들을 좀 어르고 달래고 네. 이렇게 보듬어줘야지 네. 그냥 바로 팔고 막 이런 거 안 됩니다. 네. 좀 듬직하게 잘하시는 거 맞습니다. 제가 가르친 대로 하시니까 좋아 감사합니다. 보입니다. 아니 부탁드립니다. 장 부사장님이 우리 전 부장님을 굉장히 애정하는 게 너무 느껴지니까 네. 이제 광고와 애정 발산은 제가 하도록 할게요. 예, 중도를 지켜주시기 알겠습니다. 바라겠고요. 예, 오늘 기업을 하나 가지고 오셨는데 네. 사실 저는 이 기업에 대해서 예전부터 그 이모항영 교수님께서 되게 또 많이 언급 많이 그렇죠, 하셔가지고 그렇죠. 좋아하는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볼 기업이 네. 인투이티브 서지컬이라는 기업을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름이 좀 길어요. 네, 인투이티브 서지컬 티커는 ASRG. ISRG입니다. IS 죄송합니다. ISRG 예. ISRG. 기업 이름을 그대로 직역하면은요 네. 직관적 수술이라는 의미예요. 인투이티브 서지컬. 오. 예, 그래서 이름이 아주 그냥 있는 그대로 직역으로 딱 와닿게 종목명을 보셔도 좀 느낌이 오실 것 같고 뭐 사실 여러 가지 지금 시황적인 부분이나 네.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일 수도 있는데 뭐 여러 전문가분들이 나와서 또 얘기를 해주시니까 저는 또 똑같은 얘기하는 것보단 이제 좀 그래 우리 이럴 때일수록 좀 더 종목을 탐구하고 네. 그러자는 의미에서 또 오늘 종목을 좀 준비를 해봤고요. 일단 자료를 보면서 좀 소개를 네. 해드리면 네. 며칠 전에 그 안석훈 팀장님이 나오셔서 바이오 헬스케어 관련 ETF를 소개해 주시는 걸 저도 잘 봤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다들 한번 복습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네. 예, 그 의료기기 메디컬 디바이스 ETF가 IHI라는 코드를 쓴 ETF가 있고 그 탑 10 기업이 현재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네.
근데 뭐 서머 피셔 사이언티픽이나 뭐 에버트 레버레터리나 다나허, 메드트로닉 이런 기업들은 어느 정도 좀 알려져 있고 스트라이커도 워낙 죄송합니다. 많이 알고 계시고 덱스컴도 그렇고요. 네. 근데 이제 인투이티브 서지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또 이름도 길고 네. 예,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그 수술 기계 명칭은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름을요? 예, 땡땡땡 코드에 들어온 땡땡땡 코드. 예, 뭔지 아세요? 네, 그렇죠. 그 유명한 네, 화가 네, 그렇죠. 뭐죠? 네. 다빈치. 오. 아니 잠깐만요. 맞습니다. 맨날 저 놀리시잖아요. 어떤 기분인지 아시겠죠? 저한테 아는 거 물어보면 예, 이런 기분입니다. 예, 똑같이 해드려야 그 기분을 알아요. 예, 계속 말씀해 주시죠. 이렇게 목을 가다듬을 수 있는 네, 시간을 네.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일부러, 예. 네, 인투이티브 서지컬이 현재 6번째 편입 기업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 기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자, 여기 보시면은요. 자, 뭐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추천드리는 게 아니라 탐구하는 의미로 오늘 인투이티브 서지컬을 알아보는 거고요. 글로벌 로봇 수술 대표 기업이고요. 이 기계가 한 대당 200에서 250만 불을 합니다. 굉장히 비싼 기계예요. 그래서 한 25억에서 30억 정도 되고요. 각 가정에서는 살 수 없어요. 예. 그렇죠. 농담에 죄송해요. 예. 네, 그래서 세계 최초로 최초인데 제가 잘못 썼네요. 네. 복강경 수술에 활용되는 최소 침습 수술. 그러니까 최대한 구멍을 적게 뚫어서 네. 예, 흉터를 적게 남기고 부작용을 적게 남기는 그런 로봇인 다빈치라는 브랜드의 이름을 개발을 했고요. 네. 95년에 설립을 했고 2000년에 FDA 승인을 받아서 현재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모델까지 발전을 했고 현재 약 70여 개 나라 예, 제가 IR 자료 들어갔더니 2020년 애뉴얼 레포트 기준으로는 67개국에 현재 납품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예, 여기 보시면 약 6천여 대가 다빈치가 전 세계에 판매가 돼서 설치가 돼서 사용이 되고 있다. 그리고 점유율이 예, 무려 80%가 넘습니다. 로봇 수술 점유율에서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IR 자료에서 이런 걸 또 강조를 하더라고요. 25.4초마다 동사의 로봇을 통해서 수술이 진행되고 있답니다. 현재 이 순간에도. 그래서 이런 걸 강조를 했고 중요한 게 이제 이 제품을 한 대에 200만 불이나 250만 불 받고 판매를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예, 이게 마르지 않는 샘물이라고 합니다. 이 한 대를 팔면 이 로봇 끝에 있는 이 팔들이나 메스 이런 것들을 계속 교체를 해줘야 되고 그게 회사에서는 10회 정도 사용한 후에는 무조건 부품을 교체하세요. 10번 수술하면은 무조건 바꿔줘야 된다는 그렇죠. 거죠. 그럼 이게 좀 비싼가요? 이 집게나 뭐 이런 거 좀. 그 정확한 그 하나하나의 단가까지 몇천 원 제가 하지는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 부품 비용이 전체 매출에 이 흔히 말하는 이런 것 돌아가는 매출이 전체 매출의 18%에서 20% 정도나 차지돼요. 그러니까 하나를 팔면 소모품 매출이 예, 전체에서 거의 20% 정도를 다시 벌게 해주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그러네요. 그런 느낌이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주가 죄송합니다. 차트를 보면은 최근에 많이 올라왔네. 2020년 올 봄 이후로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간 지금 걸 위에는 보실 수가 빨간색이지 있어요. 않습니까? 네. 그리고 IS 이제 아이디가? 네. 이 전부터 쭉 봤을 때 누적 수익률이 지금 377%라는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왜 이렇게 상대적으로 높은 걸까요? 뭐 당연히 매출 추이라던가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매출 상승과 함께 주식이 많이 올라왔었었고요. 그래서 S&P 500이나 경쟁 업체인 메드트로닉이나 뭐 존슨앤존슨이나 이런 기업들 대비 훨씬 많이 아웃퍼폼을 했고 그리고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전체 수술 점유율에서는 50%인데 로봇 수술 분야에서만 놓고 봤을 때 80%의 점유율이에요. 그냥 다 잡고 있네요, 시장이. 예, 그러니까 굉장히 독점력이 강했었고요. 그래서 뭐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ASML이라든가 뭐 MSCI나 S&P 글로벌처럼 독점력을 가지고 그 기반으로 성장을 해왔었기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찾아본 자료를 보니까 미국의 로봇 수술의 시장이 네. 2028년까지 어떻게 얼마나 성장을 할까요? 라는 표를 보고 있는데 예, 이런 식으로 가파르게 늘어나는 모습이 보이고 예, 여기 보시면 이제 뉴럴로지 같은 경우는 이제 비뇨기과 관련된 부분들, 뭐 전립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로봇 수술 비중이 평균적으로 매해 20.1%씩 성장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아까 뭐 이제
이 로봇 수술 만드는 업체가 뭐 우리나라의 미래 컴퍼니도 있고요. 뭐 몇몇 업체들이 있다. 왜 뭐 인투이티브 서지컬만 좋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일단 현재는 시장 자체가 여기 보시다시피 마켓이 같이 커지고 있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 업체만 뭐 80%를 하고 있지만 뭐 얘네만 주도하고 있으니까 나머지 기업은 못 커요. 이런 얘기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 예전 클라우드처럼 시장 자체가 커지면서 이런 업체들이 함께 커가고 있는 구조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전 세계적인 수술 트렌드는 또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인투이티브 서지컬 연간 2020년 자료에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굳이 번역을 또 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너럴 서저리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여러 가지 내과적인 수술 정말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또 용어가 너무 의학 용어다 보니까 일단 배제를 했고 여기 보이시는 이제 산부인과 관련된 부분들 뭐 자궁 관련된 수술이라든가 난소암 수술 이런 아주 미세하고 잘해야 되는 수술은 이 로봇 수술을 통해서 최대한 최근에 하고 있다라는 추세가 보이고 있었고 그리고 뭐 비뇨기과라고 얘기를 했지만 남성분들의 전립선 암도 최근에 급증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수술도 동사의 수술을 통해서 하고 있다고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앞으로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였고 그리고 요게 이제 제가 잘못 썼는데 2021년 올해 나온 자료예요. 건강 여기 보시면 2021년 6월 기준으로 건강보험 심사평가에서 나온 자료인데 이게 보험 관련한 그 자료에서 캡처해 오신 거죠? 맞습니다. 보험사 관련된 쪽에서 제가 캡처를 해왔고 여기 보시면 현재 전립선암이나 갑상선암에 로봇 수술을 했을 때 들어가는 수술 비용의 최저 금액이고 여기는 최고 금액입니다. 그래서 400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한다고요? 네, 그래서 평균적인 금액이 이 정도 된다. 그래서 보면은 통증이 적고 흉터가 거의 없는 수술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구멍 이제 좀 있는 그대로 표현하면 구멍, 몸의 구멍이나 이런 부분을 뚫는 거를 최소로 뚫어서 또는 메스로 절개를 최소화해서 수술하기 때문에 굉장히 부작용도 적고 거의 완벽한 후유증이 없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전립선암이나 갑상선에 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뭐 제 개인적인 얘기지만 저희 어머니한테 어제 제가 동의도 얻었습니다. 내 얘기를 해도 된다. 저희 어머니가 그 2009년에 그 신촌연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 갑상선암을 초기에 그때 발견을 하셨어가지고 그때 이 로봇 수술을 막 이제 처음으로 도입하고 있을 시점에 저희 어머니가 초기에 이 로봇 수술로 갑상선 수술 받으셨었어요. 암 수술을. 그래서 빠르게 완치가 되셨었고 다행이네요. 그때도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이제 그 이 목을 실제 절개를 메스로 해서 그래서 여기 절개를 해서 수술을 보통 하는 게 일반적이었었어요. 그래서 여기를 절개를 하게 되면 이제 흉터가 남으니까 여성분들한테는 미용적인 부분에서 좀 안 좋았었는데 이때 당시에 수술 비용을 한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다. 여기를 직접 절개해서 하는 방법이. 일반적인 수술이. 그렇죠. 그리고 이 다빈치를 통한 로봇 수술을 하게 되면 수술비가 거의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비싸군요. 그렇죠. 근데 이제 장점이 여기를 절개하는 게 아니라 겨드랑이를 최소로 절개해서 거기까지 올라가요? 네, 그래서 겨드랑이 절개법으로 그게 이제 우리나라 세브란스 병원에서 그때 거의 최초로 개발을 했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겨드랑이 절개를 통한 갑상선 수술법을 개발을 해서 오히려 이 사례가 인투이티브 서지컬에서는 너무 놀란 거예요. 어머님의 사례가 그 연대 그 수술하는 그 사례가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저희 어머니뿐만 아니라 그 앞전에 하셨던 그 겨드랑이 수술법을 하셨던 분들의 사례가 알려져서 인투이티브 서지컬 본사에서 놀래서 그 사례를 가지고 역으로 다른 나라들한테 교육을 한 사례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의학 기술이 널리 퍼지는 순간이었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투이티브 서지컬이 사실 우리나라 의사분들의 수혜를 굉장히 많이 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이게 기계가 좋아야 하는 것도 좋지만 이거를 기계를 쓰는 사람이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하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빈치가 처음에 나왔을 때도 의사분들한테 뭐 어느 정도 거부감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데 내 손으로 해도 리스크가 있는데 로봇의 손을 빌려서 했다가 만약에 환자가 사망하거나 이러면 어떻게 하지라는 그 초기 리스크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계속 처음에 도입되는 게 좀 약간 좀 더뎠었는데 한국에서 이제 우리나라 의사분들이 워낙 뛰어난 의술과 손 감각을 갖고 계시니까 한국에서 그걸 도입해서 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잘 되고 새로운 수술법도 막 도입을 해서 해보시고
근데 이제 그때 마침 저희 어머니가 그 수술을 초기에 하셨고 예, 거의 부작용이 아예 없어졌어요. 그래서 완벽하게 다행이다. 완치돼서 지금도 이제 갑상선 약을 드시면서 건강하게 지내고 계셔서 다행이었는데 그때도 저희 어머니가 이제 실손보험을 잘 들어놓으셔서 잘 들어오죠. 수술비 100% 지원을 받으셨었거든요. 그러면은 그 네. 1,000만 원의 부담스러운 수술 비용을 보험으로 받았기 때문에 와 너무 잘 됐네요. 네, 그래서 수술을 아주 잘 받으셔서 정확히 기억이 나요. 2009년에 겨울에 그때 받으셨던 네. 기억이 나는데 그때 잘 받으셔서 지금도 잘 되셨고 그래서 그때 이 기업에 대해서 저는 좀 알고 있었어요. 네. 너무 근데- 고맙죠, 저는. 근데 이런 게 의사분들이 다빈치는 아시겠지만 브랜드 이름은 근데 다빈치가 인투이티브 서지컬이 만드는 거하고 접목을 시킬까? 내가 왜냐면 제가 저도 알지만 웬만한 외과 병원 가면 거의 기계가 거의 있어요. 큰 병원 가면 이 다빈치가요? 다빈치가 있는데 네. 써 있죠. 다빈치라 써 있는데 네. 그 다빈치를 쓰시면서도 이게 미국의 어떤 기업이 상장된 기업이고 해서 그 투자까지 연결될까 하는 약간 좀 모호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은 의사 선생님들이 직구하지 않으시잖아요. 네. 그렇죠. 어. 뭐 인터넷으로 직구하지 그게 않으시고 아닌데. 네. 중간에 네. 분명히 한국 업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글쎄요. 직구하시나요? 그것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모르겠지만. 인투이티브 서지컬 코리아가 있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상암동에도 이거를 실제 이제 시연하는 연구소가 있어서 당연히 예, 한국 법인을 통해서 아마 네. 납품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뭐 이거는 뭐 당연히 저희가 알 수 없는 네, 부분이지만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제가 이제 갑자기 저 개인적인 또 가족 얘기로 이게 넘어갔었는데 의료 정보 동의하시고 공개하신 거기 때문에 문제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어머니가 동의하셔서 진짜 사실 좋은 얘기 하신 거예요. 저도 네. 오랫동안 공부했는데 네, 네. 인투이티브 서지컬의 80% 아닙니까 점유율이? 네. 수많은 기업들이 여기 들어오려고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안 되는 거예요. 네. 왜냐면 말씀드리지만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기술이다 보니까 네. 이게 진입장벽이 높습니다. 맞습니다. 높고 또 웬만한 의사분들도 조그만 침습 수술 찌고 네. 하는 거는 손이 떨리는 거예요. 나이 그렇죠. 드시면. 그렇기 때문에 로봇 쓰고 있는데 솔직한 얘기로 이거 아무나 막 들어올 수 없거든요. 네. 하다 보면 이 기업이 독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네.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주가도 많이 올라갔다는 네, 거죠. 그래서 정확히 맞습니다. 말씀하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참 그 말씀하신 대로 후발주자들이 들어오는데 진입 장벽은 맞아요. 의사분들이 내가 한번 손에 익숙해진 이 로봇을 가지고 사람 생명을 담보로 수술을 하는데 갑자기 새로운 업체가 들어왔다 그래서 이거 한번 또 써봐서 해봐야지가 잘 안 잘안 된다는 게 됩니다. 예. 저는 좀 진입 장벽 메리트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인투이티브 서지컬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많은 분들은 우리 전래원 부장님이 좀 목이 메이시니까 물을 왜 안 주냐 이렇게 이미 다 챙겨드렸고요. 네, 제가 네. 이전에도 따뜻한 물을 그렇게 드시라고 잔소리했는데 오늘도 또 찬물 드셨죠? 아, 네,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따뜻한 물을 꼭 드시길 저도 그래서 바라겠고요. 따뜻한 물 먹고 좋아졌습니다. 그럼요. 네. 따뜻한 물이 네. 좋습니다. 네. 뜨거우면 안 되고 따뜻한 네, 물. 따뜻한 물. 인투이티브 서지컬. 네. 어떤 기업에 네. 좀 히스토리가 있는지 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지금 보니까 2005년에 진한 네. 표시를 해두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자료로 이제 한번 돌아가 보면 네. 그 회사의 애뉴얼 레포트에서 또 연역을 살펴보니까 정확하게 2005년에 인투이티브 서지컬이 우리 한국 사우스 코리아 마켓에 진입을 했다라는 네. 표현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때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막 그 시행착오가 있었겠죠. 의사분들이 뭐 내가 로봇을 뭘 믿고 수술을 할까 막 여러 의심도 있었을 거고 그러다가 2009년에 이제 저희 어머니도 거의 초기에 수술을 잘 받으셔서 그 사례가 알려지면서 본격적으로 인투이티브 서지컬의 수술법이 역으로 미국에 알려지면서 미국에서도 이제 이런 로봇 수술이 활성화되기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금 보시면은요 네이버에 그냥 인투이티브 서지컬하고 뉴스만 찾아보아도 예 이렇게 제가 헤드라인만 좀 가져왔거든요. 네. 정말 우리나라 의사분들은 정말 저는 존경합니다. 예 정말 다양한 병원에서 혹시 여기 빠진 병원이 있어도 네. 그 병원에서 너무 노여하지 마시고요. 네, 네. 몇 개만 가져와 봤습니다. 예 이렇게 로봇 수술 다양하게 몇만 회를 몇천 회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라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고 지금 보면 정말 네. 다양한 병원이 있어요. 뭐 서울 성모병원에서는 4세대 다빈치 SP 로봇 수술로 본격 가동했다. 뭐 성모병원 관련해서 제가 뭐 눈에 띄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혀 뭐 관련된 사람 아니고요. 지금 보면 기존 수술 시야보다 10배 이상 확대. 그러니까 이게 네. 잡는 것도 잡는 건데 더 자세하게 보일 수 있는 뭐 돋보기 같은 게 네. 있는 거죠. 네, 뭐 그런 것들이 다 확대가 돼서 네, 보여지고 그게 옆에 또 3D 화면으로 구현이 돼서 혈관이나 혈관의 특성 색깔도 바뀌어서 이걸 더 정확하게 볼 수 네. 있게끔 도와주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아시아 최초로 이런 식으로 로봇 수술 트레이닝 센터도 우리나라에 개소를 했다. 그러니까 정말 동사는 한국에 정말 감사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늘 자료에서 강조를 많이 하는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요런 그 끝에 있는 소모품들입니다. 예, 이렇게 찝고 절개하고 뭐 자르고 이런 것들을
요게 이제 계속 소모품이라 회사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10회 이상 사용하게 되면 무조건 교체를 하는 걸 그렇죠. 광고를 한다. 근데 이제 그 비용을 아끼려고 병원에서는 또 다른 이제 수리 업체를 토대로 요걸 이렇게 수리도 하시고 하는 경우가 있대요. 실제. 그러면 안 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소모 비용이 낮아지니까 얼마 전에 본사에서는 이거를 좀 품질을 더 높여서 네. 15회에서 20회까지 쓸 수 있는 걸 또 역으로 제한을 해서 지금 또 쓰고 있다는 또 자료를 확인할 수가 있었고, 네. 자 그래서 최근에 이제 2013년부터 전체적인 매출 늘어나는 추이인데요. 이제 이건 2020년은 애뉴얼 레포트였어가지고 21년 지금 최근께 좀 보이지는 않았는데 어쨌건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핵심은 요 내용입니다. 리커링 레버뉴. 제가 예전에 MSCI나 S&P 글로벌에서도 이렇게 꾸준히 계속 들어오는 매출이 중요합니다라고 강조드렸었는데 예, 리커링 매출이 전체 매출의 거의 예, 이런 식으로 많이 그러니까 한 대 팔면 이걸 통해서 들어오는 매출에서 들어오는 레버뉴, 그러니까 다시 들어오는 거, 소모품 비용 네, 들어올 거고요. 교육을 또 많이 해줍니다. 교육해주고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새로운 수술법이 나오면 또 알려주고 그 피를 받고, 그러니까 마르지 않는 샘물이라는 표현을 저는 여기서 쓰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참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중요한 게 한 대당 가격이 비싸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도 리스. 예, 뭐 특정 기업을 얘기해서는 그렇지만 네. 옹진 코웨이나 이런 기업들처럼 예, 빌려드리겠다. 뭐 매트리스도 매월 빌려드리고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전체적인 판매 대수에서 운용, 이제 자동차로 치면은 예, 렌트나 리스겠죠. 그런 비중이 2015년에 1%대였는데 이제는 전체 판매 대수의 18%까지 증가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넷플릭스와 같은 구독 모델도 동사에 이제 적용이 되기 시작을 했다. 이런 부분도 굉장히 애널리스트나 IR 자료 자체에서도 강조를 많이 했었고요. 네. 자, 그래서 이제 SP 모델, 싱글 포트. 그러니까 보통 기존 모델은 한 4군데 정도의 구멍을 또는 절개를 해서 들어가서 수술을 동시에 합니다. 근데 싱글 포트,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또 사람 몸에 구멍이나 절개를 여러 개 하면 흉터가 남으니까 하나의 구멍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4개나 5개의 부품이 들어가서 동시에 수술을 하는, 이걸 단일공이라고 얘기를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모델이 이게 약간 중저가로 되면서 한 대당 9억에서 10억 정도로 단가를 낮췄어요. 그래서 납품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 모델의 매출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걸 IR 자료에서 또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평균 64%씩 좀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그걸 토대로 싱글 폴트를 가지고 12시간 수술을 실제 했던 그런 사례를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때 동시에 뭐 몇 명이 들어와서 접속해서 실제 수술 시연을 봤다. 뭐 이런 걸 강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 동시에 이제 여기 보시면 IR 자료에서 글로벌 병원들이 예, 한 번에 7개 이상의 시스템을 이제 그 동사의 다빈치를 7대 이상을 예, 동시에 설치해서 예, 쓰고 있는 커스터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를 강조를 또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예, 여기 보시면 한국의 또 사례를 아주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예, 한국에서 예, 싱글 폴트 모델을 가지고 이렇게 적용을 해서 여기 한국 수술하신 분들 모습들이 나오죠. 그래서 싱글 폴트를 가지고 400대 이상의 예, 지금 현재 설치가 돼서 사용이 되고 있고, 멀티폴트, 이게 이제 기존 모델입니다. 예, 여러 개의 팔이 들어가서 동시에 수술하는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해서 요번 최근 실적이 예, 굉장히 좋았어요. 엄청 예, 늘어났네요. 매출도 30 늘었고 영업이익도 64%가 늘었었고 소모품 비중이 2003년에 21% 정도였는데 이제 거의 56%까지 늘어났다. 그리고 수술 횟수도 늘고 있고 예, 운용 리스트 비중도 늘어나고 있다 아까 말씀드렸었고 현금성 자산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주식 분할을 한번 했었죠. 3대 1로. 예, 그리고 연간 올해 가이던스는 이 정도라고 얘기를 했는데 팬데믹 때문에 영향인지 2022년에 가이던스를 제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실적 발표하고 최근에 주가가 좀 밀린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하시고 예, 뭐 이제 시간 관계상 제가 뭐 뒤에 있는 내용들은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네. 자, 경쟁사들. 존슨앤존슨이 구글하고 손잡고 지금도 로봇 수술 관련된 부분을 개발하고 있고, 뭐 메드트로닉이나 스트라이커나 한국의 미래컴퍼니가 제가 여기 보시면 경쟁 업체들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미래컴퍼니가 좀 잘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한국 기업이니까. 그래서 국산화 발판을 다지고 있는데 또 인투이티브 서지컬이 가격을 조금씩 또 인하를 하더라. 그래서 고전에 좀 전망을 하고 있고, 이미 익숙한 아까 장 부사장님께서 강조하신 예, 이미 익숙한 거를 새로운 걸로 또 바꾸는 게 참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게 과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예, 굉장히 앞으로 중요한 또 부분이라서 리스크는 이렇게 경쟁 업체 부분도 있고
그리고 팬데믹 때문에 혹시나 또 수술이 조금 덜 되게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PER이 조금 높은 편이에요. 지금 거의 70배 정도에 되는 수준이라서 네. 예, 혹시나 향후 2022년 실적이 늘어난다면 당연히 PER이 낮아지면서 올라가는 선순환 구조가 될 수도 있을 거도 기대해보지만 일단 현재는 좀 높다는 거는 또 감안을 하셔야 될 거고 네. 어쨌건 현재까지는 해자를 가지고 있는 네. 기업이라 주목을 해보시고 예, 같이 탐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우리 전무장님 따뜻한 물 반드시 마시게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인투이티브 서지컬 확인해 봤는데 또 ETF 관련해서도 궁금하시다고 하셔서 앞서서 YHI도 말씀드렸고 저희가 월요일 시간에도 ETF 정리해 둔 거 있으니까 그 영상도 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금융투자 강남파이낸스 WM센터의 전내우 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도 미국 주식 투자 망설이고 있습니까? 이 미국 주식 좋은 건 알겠는데 아직도 망설이는 당신을 위해 미국 주식 분야 최장수 베스트셀러 미국 주식이 답이다 개정판이 출간됐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시장 트렌드, 2020년 이후의 유망 종목, 또 테마별 추천 ETF까지 한 권에 모두 담아냈습니다. 글로벌 투자의 중심으로 당신을 이끌어줄 미국 주식이 답이다 개정판 강의와 함께 보시면 더욱 좋습니다. 지금 전국 서점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세요.